예, 안녕하십니까. 책을 좀 가져와야겠네요. 예, 책을 좀 가져와서. 자, 오늘 적천수 하는 날이에요. 적천수. 예, 반국이죠. 예,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중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자도 있고요. 중주자도 있을 거예요. 원문은 요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끊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이걸 네 가지로 끊어놨어요. 원문으로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내 신생. 자, 임군이요. 어디에 의지하냐? 신하가 돕는데, 생하는데, 신하가 그것을 돕는 것을 이치가 아주 가장 아름답다라고 해서요. 요게 바로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건 어디서 제가 따왔냐라고 하면 임철조 주도 있고 유백원 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게 되냐? 인성이 강하니까, 자, 인성이 강해요. 그럴 때 재성을 써서 그 강한 인성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목을 일주로 잡았을 때 수태왕이에요. 예, 태왕이죠. 수태왕하면 이걸 뭐를 쓰라? 토를 써갖고, 자, 토라는 것은 재수를 하죠. 또는 토화로 쓰라는 거예요. 토화로. 수가 강하니까 토로 막고 화로 보태주라. 목일주가 그렇게 쓰면은 토는 곧 뭐예요? 목국토하잖아요. 그래서 쓰라 이거예요. 일주가 이런 경우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사례명조가 그러면서 참 이게 2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임철조 선생이 책을 쓴 적천수 천미하고 징의하고 틀린 이유가 확실히 2번 다른 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사본에서도요. 제목을요. 적천수 징의에서는요. 요걸 딱 1번으로 했어요. 군래신생 니최미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따 제가 배워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아는 구모예요. 예.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식신제사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는 구모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조루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식상제사래요. 식상제사에서 하는 거고요. 모자멸자, 이건 엄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망할 때, 어때요? 관두이. 천간에 뜬 걸 보고 찾아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성이 강하면서 재성이 없으면서 바로 일주.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로 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인수격. 야, 격용신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인수격. 숫자는 이렇게 씁시다. 이건데요. 이렇게 해서 인수격이라 칩시다. 인수격이에요. 상신은 관이에요. 그러면 구신은 뭐예요? 비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말로 그냥 일주를 용신으로 잡으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건, 남편이 건강한데 뭘 마누라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해서 제다신약사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번째가 아마 이렇게 돼요. 제다신약사주가 인비가 용신이 되는 경우는 아무런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유백원 주가 첫 번째 이렇게 돼서 목을 써갖고 토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요. 임철조 주도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목은 군이면 토는 신이죠. 그런데 수범, 물이 많으면 목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로서 지수,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생목한다. 그리고 목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 토에다 뿌릴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왕하면 뭐예요?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금으로서 벌목을 해요? 깨요? 이거는 꼭 영락없이 어디서 나온 거냐? 궁통봉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화가 살아난다. 그리고, 화가 왕하면 토가 메마르게 돼 있다. 수국화를 해라. 그러면 토가 생한다. 토가 중하다. 금이 매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국토하라. 즉 금이 생한다. 금왕수탁해요. 화극금하라. 그러면 수가 살아난다. 모두가 굴레신생하는 것이니
그 이치는 가장 아름답다, 묘하다라고 했어요. 자, 유백원 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임철저 주를 봅시다. 요렇게 간단해요. 자, 이것이 바로 굴레 신생이에요. 인군이 신하의 의지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굴레 신생자예요. 그래서 인수가 태왕제예요. 인수가 태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일주를 취해서 논하는 것이니, 만약 일주가 목이면 군으로서 목을 삼는데 국중에서 토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신하죠. 목국토 하니까요. 그렇지만 신하가 재빨리 가서 빨리 물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너무 강해서. 사주에 중공, 윤계, 해자가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세가 범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기가 반대로 허해진다. 그래서 부단 불룡생목, 목을 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가 너무 많아서요. 억차 또한 목 역시 불룡납수기수, 나무 역시 능히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목은 반드시 반드시 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 용토지수, 토를 써서 물을 막아줘야 되만이 즉 목은 가타끈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수는 모름지기 능 생목, 그래야만이 목을 생하고요. 목 역시 수기수,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박이인, 그 인수를 깨트리는 것은 뭐냐? 취기지. 그 재성이죠? 그래서 범상지기, 윗사람을 범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기 반국이 된다라고 해서 이 반국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수치, 일주로서 논했는데 사주 역시 모두 동차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수가 관상이면 목은 인성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수세가 태왕하다. 역시 목이 떠요. 그럴 땐 역시 반드시 토를 만나서 능히 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로써 반대로 생하는 묘가 생기는 것이니, 소위 이런 이유에서 이치가 가장 미묘하다라고 한 것이다. 화토 금수가 모두 다 이런 이론으로 써라 라는 거예요. 임철저 선생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는 인수가 강해서요, 재성을 써서 막아주라 라는 거예요. 사례명전 4개가 있는데요, 오늘 2개만 하고요, 또 이렇게 다음번 강의를 이런 똑같이 읽어드리면서 나머지 사례명전 2개를 더 할 겁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지금 뭐가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네요. 1. 굴레신생리 최미라고 해서 각주 22번 처리했는데요. 저기 원문에요. 원문 다음에 1번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어디서요? 징의에서. 그래서 징의에는 이렇게 제목을 나누어서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 4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런 때는 천미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징의는 어떻게 되냐? 유백원 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징의가 훨씬 낫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 사주예요. 인수격이죠. 분명하게 자월에 태어났어요. 간목일주니까요. 그럼 이게 무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무토를 쓰면 뭐예요? 용신은요? 화가 용신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선 수체 화목용조에서 목을 용신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불행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토가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운에서 갑을 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죠. 용신을 이걸 잡아놓으면요. 그렇죠? 깨지잖아요. 깨지죠. 목부터 하니까요. 그런데 이 운도 좋았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 용신은 어디다 놔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참 썩 마음에 안 드는 여튼 저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다음 사주는 그래도 재성을 써요. 자, 봅시다. 그럼 내려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61번일 거예요. 이 토는 못 씁니다. 임진. 전부 수예요. 임자. 갑이, 이게 이렇게, 갑목이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진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가 진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이 무토가 어렵죠. 그러나 인진 이렇게 해서 묘가 빠져서 저 진이 힘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운 설명 역시 목화대운으로 흐르고 후에 화토대운도 좋다라고 해요. 남방일로 화토지운에서요. 자 봅시다. 간목생어 중동이요. 자월에 태어났죠. 수 일좌 록지. 이렇게 록을 깔고 앉았죠. 불치부범. 뜨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수세는 평황하다. 진토는 비록 능축수 물을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가운 것은 무토가 투출했다. 이 토로요. 용신을 토로 쓰겠다는 거예요. 진은 곧 목의 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튼튼하다. 저기 지수탁건 물을 막아주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 굴레 신생하고 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하죠. 인군이 어디에 이렇게 신하가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의탁하는 거예요. 소위 조등과가 뱉대는 거예요. 이거 벌써 보세요. 양년생에 자월에 태어났으면 해자 축만 지나면 모근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원명고 사실은요 인수격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인수격에서는요 관이 상신이고요 그리고 비겁이 구신이에요. 그런데 이 비겁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수체예요. 이 사주는요 수체니까 사실은 토화를 쓰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등가를 해서 한원명고했다. 더욱 묘한 것은 남방일로의 화토지운이라는 거예요. 녹이 벼슬 자리가 미가 한량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뜻이겠죠. 미가 한량 한계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수왕전에 태어난 간목일주가 범람하는 수세에 목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시간의 무토가 제박이 되고요. 일지인목이 뿌리가 돼서 간목을 살리고 있다. 철전용 화토 용의신이라 하는 것을 보면 수세가 강해서 토를 용신을 하고 이를 돕는 화희신인데 화역이 사주 자체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인중에 암장되어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희신이다 라고 해서 대운만 잘 흐르면 이 사주는 인목이 아주 크게 여튼 인수격에 구신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정신 오행청은 수체 토화용조인데요. 불용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수체 화목용조에서 목용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저는 아주 고집스럽게 금수 목오행 중 목수 오행의 용의신이 되고요. 대운에서 들어오는 화대운은요 플러스 한신이 돼요. 이 자평진전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인수격의 상신은 관이고요. 구신은 비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361번이니까요 수체 화목용조예요. 그래서 목용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죠. 지금 진토대운은 좀 썩 안 좋기는 하죠. 자진수고라고요. 그러나 정사, 무호, 기미까지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됐죠. 미가 한량이라고 했죠. 양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좋을 때입니다. 약간 이 다음 사주가요 솔직한 얘기로 토용신이에요. 이 사주는 진짜 신화를 용신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건 인수격이에요 솔직히. 자, 그럼 뭐 간목생어 중동이죠 또? 그렇습니다. 천조 좌인이 실 인성이 인목이 앉아서 딱하니 실했는데 자좌지허 자수가 있어서 허하다. 소위 연지에 대 화지술토 요것이 용신이에요. 아주 참 잘 깔고 앉았어요. 비교해서 진토 영양반은 태과 아주 지나치게 좋아요. 진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술토가요 물 막는 데는. 대체로 무토의 근고 뿌리가 단단하다. 조기 호 일주지허 충분하게 일주의 허함을 돕고 있다. 행운 역시 같으니 공명 역시 같다. 사지상서라 상서까지
이른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수체 토화용조로 저는 봤습니다. 예. 플러스 한신이고요, 뭐군요. 예. 전조는 임진생의 갑인일주이고 차조는 임술생의 갑자일주이며 태어난 달과 시가 같아서 격국도 같고 조유형신도 같다. 대운도 같이 흐른다. 역시 오행체형론은 수체 토화형조예요. 토화 대운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술터가 하나 있으면요, 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강하니까 목도 쓸 수 있어요. 예, 설하는 기운이요. 저 간목을 용신으로 잡았네, 이 사주는요. 그러나 축진자판은 수체 화목용자 똑같이 봤죠. 화용신으로 봤는데요. 일단 여기 병대원에 왔고요.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미대원까지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예, 철조 선생은 원문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굴레신생이다 라고 하면 인구는 신하에 생하는 걸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저 무토 오죽하면 무지시에 무토까지 저렇게 갖다 놓고 굴레신생절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례명절을 갖다 놓고요. 그러나 대우는 참 잘 흐르고 있습니다. 굴레신생 사주 나머지 두 개는 다음 강의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